자, 문제 10번 갑니다. 다음은 보건교사가 작성한 보건일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건일지를 봤더니 상담 주제가 아주 예쁘게 나와 있습니다. 천식. 천식을 가진 대상자가 학교에 많다, 적다? 많다. 대상자가 많다는 얘기는 우리가 천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겠다, 모르고 있어야겠다? 무조건 잘 알고 있어야겠다. 그래서 출제 빈도 굉장히 높아요. 무조건 A급이에요. 자, 작성 방법을 보면 밑줄 친 기억을 차례대로 설명하라 라고 돼 있고 니은을 설명하라, 디귿을 설명하라고 돼 있어요. 뭔가 근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천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주호소 씩씩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기침을 하고 숨쉬기 힘들어하고 땀을 흘리고 얼굴은 창백하고 입술은 스름하고 숨쉬기 힘들어하네요. 일주일 전에 천식으로 진단받았어요. 호흡음, 타진음 설명하래요. 무슨 얘기? 천식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호흡음이 있고 타진음이 있어. 적어봐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부모면담까지 다 보입니다. 간호수행, 머리를 약간 숙이고 어깨를 편안하게 이완하고 무릎은 굽힌 상태에서 자세를 취해줍니다. 뭐 하기 쉬우라고? 숨쉬기 쉬우라고. 자, 알레르기 원에 노출된 후 1시간 내에 체액성 면역 반응이 유발됩니다. 자, 천식은 1시간 이내에 일어나는 초기 천식 반응과 5시간 이후에 일어나는 후기 반응이 있어요. 천식의 초기 반응과 후기 반응의 병태 생리 무조건 기억이에요. 무조건. 특히 초기 천식 반응이 중요하죠. 물론 둘 다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초기 천식 반응, 1시간 내에 일어나는 초기 천식 반응 중요합니다. 얘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얘기했어요. 자, 벤톨린의 작용 기전,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벤톨린이 무슨 약물인지를 아셔야죠. 천식 발작이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애들은 약을 가지고 다녀요. 이 약에 대한 교육 내용 당연히 중요하고요. 이 약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흡입기 사용법 중요해요. 자, 천식 반응부터 볼게요. 초기 천식 반응이 있고 후기 천식 반응이 있습니다. 초기 천식 반응은 알레르기 원에 노출된 후 1시간 내에 반응해요. 자, 천식 반응은 알러지 원이 있다. 근데 이 알러지 원이 엄청 다양하고요. 사람마다 엄청 다르죠. 누구는 찬바람만 쐬도 반응이 나타나기도 해요. 누구는 스트레스만 받아도 반응이 나타나기도 해요. 누구는 꽃 알레르기에 나타나기도 해요. 사람마다 다르다고요. 원인도 다르고요. 포인트. 이뮤노글로불린 E에 의한 체액성 면역 반응입니다. 얘가요, 비만세포 표면에 있는 수용체에 붙어요. 복합체 형성하죠? 얘를 복합체 형성하게 되면 비만세포가 탈과립화되게 되고 염증 매개의 물질이 나타나게 됩니다. 히스타민, 브레드키닌, 류코트리엔, 프로스타글란딘, 사이토키닌이 분비돼요. 이런 화학적인 물질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 기관지 평활근을 수축시키고 그럼 기관지 좁아지겠죠. 혈관이 이완되고 혈관의 투과성이 증가되게 되면 점액 분비가 많이 됩니다. 기관지가 경련되고 점액 생산이 증가되고 점막 부종이 생기고 짙은 객담이 분비되고 한마디로 기관지가 좁아지는 상황을 만들어내요. 기관이 좁아진다. 기관지가 좁아진다. 숨쉬기가 좋겠다. 안 좋겠다. 힘들겠다. 기관지가 좁아졌으니까 천명음 나타나고 흉통 나타나고 호흡곤란 나타나는 거죠. 알러지원에 의해서. 이뮤노글로불린 E 중요해요. 비만세포 중요하죠. 물질 중요하죠. 그래서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는지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후기 천식 반응. 알러지원에 노출된 지 5시간에서 6시간 후에 주로 발생합니다. 호산구와 호중구가 기도 내에 침륜돼서 염증 반응이 나타나요. 달라요. 염증 반응이 나타납니다. 면역세포가 침륜되고 기도에 만성염증이 발생하고 그럼 기도 직경이 감소되고 역시 기도 좁아지는 거죠. 점막염증, 기관 수축, 과다한 점액 분비로 기도 저항이 증가되고 폐포 내 공기가 포획돼서 폐가 과팽창하다. 자, 기관지가 좁아졌단 말이에요. 들어오는 것도 힘들지만 나가기는 더 힘들어요. 밖으로 공기가 나가지 못하니 폐포가 빵
빵빵하게 차버리는 겁니다. 공기가 차버린다고요. 호흡 근육의 운동의 변화, 환기 관리 비율의 불균형, 동맥혈 가스 분압의 변화가 당연히 생기죠.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긴 더 힘들고 당연히 생긴다고요. 적정 용량 흡입기의 올바른 사용법. 사용 전에 뚜껑을 열고 흔들고 잘 섞여야 되죠. 머리를 약간 뒤로 젖히고 충분히 숨을 내쉰 다음에 일단 내쉰 다음에 그 다음에 누르면서 들이마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 폐포까지 약이 잘 가니까 일단은 내쉬는 것부터. 왜 머리를 약간 뒤로 젖혀요? 기도를 일직선으로 만들기 위해서,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입을 열고 마개를 입에서 3에서 5cm 정도 떼고 입으로 심호흡을 하면서 1의 용량이 흡입되도록 흡입기를 누릅니다. 3에서 5초간 천천히 깊게 호흡을 계속하고 들여 마시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폐에 깊숙이 약이 도달할 수 있도록 적어도 10초간 숨을 참은 다음 천천히 내쉰다. 호흡을 계속하고 숨을 딱 멈춰요. 그럼 그동안 약이 폐로 퍼져나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시간을 준 다음에 천천히 내뱉을 거예요. 다음 투약까지 적어도 1분간 기다리고 뚜껑 닫고 하루에 한 번씩 뚜껑을 열고 흡입기에 플라스틱 케이스와 캡을 따뜻한 물에 씻는다. 깨끗하게 만들어주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문제화 됐거든요. 기억해 두세요. 자,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죠. 천식, 호흡 시 쌕쌕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기침을 했어요. 왜 쌕쌕거리는 소리를 내요? 기도가 좁아져서 그렇죠. 숨쉬기 힘들죠. 땀 흘리고 있어요. 얼굴은 창백하고요. 입술이 푸르스름해요. 숨쉬기 힘드니까 조직에 산소 공급 제대로 안 됐으니까 이산화탄소 제대로 밖으로 나오지 못한 상황이에요. 일주일 전 천식으로 진단받았습니다. 호흡수 28회 빠르죠. 어떻게든 숨을 쉬려고 빨리 숨을 쉬고 있어요. 호흡음과 타진음을 사증하래요. 지금 천식이에요. 기도 좁아져 있고요. 호흡이 밖으로 잘 빠져나가고 있지 못했어요. 그러면 공기가 찼을 거라고요. 호흡음, 타진음. 호흡음은 천명음입니다. 왜? 기관지 좁아진 소리. 기관지가 좁아져 있고 그 좁아진 기관으로 공기의 흐름. 그 소리, 천명음. 지금 공기가 폐 속에 가득 차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과다공명음 들리죠. 처방받은 약이 책가방에 안에 있다고 해서 가져오게 했고 최땡땡 학생은 적정 용량 흡입기 사용을 할 줄 모른다고 한대요. 부모 면담 시행, 평소에 꽃가루가 날리며 콧물이 나는 증상이 있었고 최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숨이 차서 병원을 방문해서 천식을 진단받았습니다. 얘도 문제고 얘도 문제죠. 둘 다 알러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간호수행, 머리를 약간 숙이고 어깨는 편안하게 이완하면서 무릎은 굽힌 상태의 자위를 취해줬어요. 숨쉬기 좀 더 편하라고. 알러지원에 노출된 후 1시간 내 체액성 면역 반응이 유발됨을 교육했대요. 자, 1시간 내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 얘는 초기 반응이죠. 초기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 자, 이뮤노글로불린 E에 의해서 체액 반응이 나타난다. 얘 꼭 들어가야 돼요. 기관지벽 기저막 아래에 위치한 비만세포 표면에 이뮤노글로불린 E 수용체가 있어. 얘 얘기도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탈과리파 얘기가 나오니까. 얘가 복합체를 이루면 비만세포의 활성화로 탈과리파가 나타나고 염증성 매개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 염증성 매개 물질은 히스타민, 브래드키닌, 류코트리엔, 프로스타글랜딘, 사이토키닌이 있다. 얘들의 물질은 기관지 평활근을 수축하고 혈관을 이완하고 모세혈관 투과성을 증가시키고 기관 상피 세포 조직 손상을 유발해서 기관지 경련, 점액 생산 증가, 점막 부종, 짙은 갯땀 분비를 특징으로 하는 반응을 보인다. 써주셔야 됩니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출제됐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적정 용량 흡입기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면서 벤톨린의 작용 기전과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대요. 자, 벤톨린이 뭐예요? 지금 천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눈치로라도 아셔야죠. 자, 천식이라고 하는 것이 기관지가 좁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 반응은 어떻게 해서든 기관지를 확장시켜가지고 숨을 잘 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예, 기관지 확장됩니다. 교감신계 효능제예요. 자, 기관지 경련을 완화해서 급성 천식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고 비만세포에서 유리되는 매개 물질을 억제시켜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기관지가 좁아졌다. 기관지 경련, 기관지가 수축되고 경련에 의해서 기관지가 좁아졌어. 그럼 얘를 일단 넓혀주고 이 매개 물질이 나와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얘를 억제시켜주면 너무너무 좋죠. 그래서 벤톨린을 첫 번째로 사용하죠. 근데 과용량을 투여하게 되면 오히려 기관지 경련이 유발됩니다. 여기까지 부작용 챙겨 가셔야 돼요. 천식 무조건 A급이에요. 알러지 1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간호까지 A급 잡고 공부하세요. 자, 문제 11번입니다. 다음은 신문기사에 실린 칼럼의 일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제목을 봤더니 감기, 아이들에게 중이염 남길 수 있어 라고 되어 있어요. 작성 방법 한번 볼게요. 자, 밑을 친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 쓰고,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 쓰고, 디귿에 해당하는 영화나 유아의 급성 중이염의 주요 사정 지표를 설명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봤더니요. 유스타키오간은 중이와 관련해서 세 가지 기능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유스타키오간, 이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능을 물어봤고요. 나이든 아동이 그리고 성인이 3세 이하의 아동보다 중이염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왜? 뭐 때문에? 물어봤어요. 양육자가 아이의 의심스러운 정황을 잘 알아차려야 한다. 자, 3세 이하의 아동. 자기의 의사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아동이에요. 아프면 아프다, 가렵다, 불편하다, 힘들다 말을 잘 못한다고요. 표현을 못한다고요. 말로 표현을 잘 못하니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표현을 해요. 뭘 보고 의심해 볼 수 있는가? 그 정황을 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중이염의 진단평가. 이경으로 고막의 운동성을 사정하는 것은 급성 중이염과 삼출성 중이염의 감별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급성 중이염이 뭐고 삼출성 중이염이 뭔데? 자, 급성 중이염은 급성염증의 증상과 징후의 빠른 발병과 함께 중이강 내의 염증 상태를 얘기한다. 삼출성 중이염은 급성염증의 증상이 없습니다. 이게 있다고 했어요? 얘는 없어요? 단지 중이강에 수액이 축적된다. 이 수액이 삼출물이죠. 삼출액이에요. 자, 이경으로 사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급성 중이염은 고막에서 화농성 삼출액이 있고 화농성, 팽만되어 보이거나 불투명하거나 고막의 운동성이 없다. 고막의 운동성이 없대요. 자, 갑작스러운 귀의 통증, 발열, 노랗거나 붉게 팽만된 고막을 볼 수 있다. 노랗거나 붉게 팽만된 고막, 운동성은 없어. 급성 중이염. 자, 삼출성 중이염은요, 운동성이 감소된 고막, 오렌지빛을 띠고 있어요. 급성 중이염의 증상이 없고 비염, 기침, 설사 등과 같은 다른 비특이적인 증상이 나타납니다. 급성 중이염, 삼출성 중이염. 고막 절개술을 할 필요가 있더라. 어떨 때? 그 적응증에 대해서 보자고요. 자, 급성 중이염으로 인한 심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고막을 외과적으로 절개하고 합병증이 있을 때 감염된 중인의 삼출물을 배액하거나 배양하기 위해 화농성 삼출물을 이도로 유스타키오관으로 배출할 때 수행하게 된다. 자,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 그리고 급성 중이염의 주요 사정 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기는 병원에 가면 7일이면 낫고 집에서 조리하면 일주일이면 낫는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지만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다르다. 성인은 약을 먹으나 안 먹으나 똑같다라고 얘기해요. 다만 증상 차이지, 증상의 정도 차이지. 자, 성인보다 면역력이 약한 탓에 병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증상도 강하게 나타난다. 열이 심하게 올라 응급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중이염과 같은 호흡기 질환으로 악화되기도 한다. 중이염은 1차적으로 유스타키오관의 기능장애 결과이다. 유스타키오관과 중이염을 연결시킬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유스타키오관은 중이와 관련해서 세 가지 기능을 하는데 어떠한 기능을 하냐고 물었습니다. 첫 번째, 비인두물로부터 중이를 보호하는 역할. 중이에서 생산된 분비물을 배농시키는 역할. 어디로? 비인두로. 중이 내의 기압과 외이관의 공기압을 균등하게 해서 소모된 산소를 새로 보충하기 위한 중이의 환기시키고 분비물을 배농시키고 비인두물로부터 중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자,
급성 중이염의 주된 증상은 통증이다. 말을 할 수 있는 아동은 말로써 자기 통증을 표현하지만 나이 든 아동이나 성인에 비해 중이염에 잘 걸릴 가능성이 높은 3세 이하의 아동은 양육자가 아이의 의심스러운 상황을 잘 알아차려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니은에서 물은 것은 나이 든 아동, 성인에 비해 왜 3세 이하의 아동이 더 중이염에 잘 걸리느냐 이걸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자, 3세 이하의 아이는 나이 든 아동과 성인에 비해 유스타키오관이 넓고 짧고 곧아요. 그래서 어때요? 이동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볼게요. 유스타키오관이 넓고 짧고 곧기 때문에 중이염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유스타키오관이 수평으로 위치합니다. 이러한 해부학적 차이는 작은 세균과 비인두물의 분비물이 쉽게 중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이러한 침입은 감염의 유무와 관계없이 염증이 일어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3세 이하의 아동이 왜요? 유스타키온이 더 넓고 짧고 곧고 평행하게 위치되어 있어서 더 잘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염증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3세 이하의 아동이 자신의 불편함, 아픔, 통증, 힘듦 이것을 말로 표현하면 좋은데 그러지를 못해요. 그래서요. 양육자가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귀를 잡아당기거나 문지르고 한쪽 방향으로 눕고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고 침범된 귀 가까이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불편한 거예요. 막 잡아당겨요. 자, 부르는 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삼출물에 의해서 막혀 있을 수 있죠. 귀에서 분비물이 나온다면 얘 의심해 볼 수 있다.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사정 지표까지 봤어요. 자, 12번. 다음은 정신장애에 대한 상반기 보건교사 연수교재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불안장애 나왔습니다. 여러분, 불안한 적이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다. 난 불안이 뭔지도 모르겠다. 난 경험해본 적이 없어. 하는 사람 없죠? 불안, 누구나 겪는 겁니다. 누구나 겪는 것이 불안인데 이것의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장애로 가는 거죠. 불안, 누구나 다 겪는다. 정도가 강해지면 장애가 될 수 있다. 누구나 위험성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불안하기 때문에 방어기전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 거고요. 이 방어기전에 실패한다면 생기는 거죠. 자, 누구나 겪고 누구나 걸릴 수 있어 라고 하는 의미를 둔다면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는 주제입니다. 자, 이 불안장애에 대해서 뭘 물어봤는지 작성 방법부터 먼저 볼게요. 밑줄 친 기억에 해당하는 불안의 수준 나왔습니다. 두 번째, 니은에 대해서 설명하고 디귿에 대해서 설명하래요. 자, 불안의 수준은 무조건 알고 가셔야죠. 자, 불안이 나오고요. 불안의 증상이 나오고요. 그리고 광장공포증과 사회공포증이 불안장애로 대표적으로 나와 있네요. 얘 말고도 범불안장애 출제 빈도 높았거든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불안의 수준부터 볼게요. 자, 경증불안, 중증도 불안, 중증불안, 그리고 공황까지 4단계로 이루어져 있죠. 경증에서 공황으로 갈수록 불안의 정도가 심한 것이다. 각각 불안의 단계에 대한 특징을 이해하셔야겠고, 그래, 이런 불안이 나타났잖아. 그럼 어떤 간호중재를 취할 수 있을까? 이거 연결시킬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일단 여기에서는 불안의 수준에 대한 그 단계에 대한 특징들을 좀 보고 갈게요. 자, 경증 불안입니다. 제일 낮은 수준. 매일매일의 생활의 긴장과 관련이 있다. 매일매일이래요. 매일매일 우리 느끼고 있어요. 신체적인 증후 없어요. 다만 감각이 예민해지죠. 불안하니까 예민해집니다. 지각 영역이 확대되고 예민해져서 확대되고요. 확대되니까 더 잘 보고 잘 듣게 되죠. 내가 시험에 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기화되죠. 성장과 창조성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불안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경증 불안일 때. 자, 중등도 불안입니다. 불안을 일으키는 대상에 즉각적인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지각 영역이 좁아져 선택적 부주의가 있다. 보세요. 내가 5개월 뒤에 시험이 있어. 그래, 5개월 뒤에 시험이 있으니까 나 공부 진짜 열심히 할 거야. 5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해서 합격해야지.
경중 불안이죠. 내일 당장 1시간 뒤에 시험을 쳐. 이런 불안이 아니죠. 여기로 넘어옵니다. 즉각적인 주의를 기울인다. 1시간 뒤에 시험 치는데 얘밖에 생각이 안 들죠. 얘밖에 생각이 안 들면서 얘밖에 생각이 안 드니 나의 지각 영역은 좁아집니다. 옆에서 누가 뭐라 하건 말건 떠들건 말건 나는 지금 이거밖에 안 보여요. 선택적 부주의죠. 긴장되니까 약간의 바란이 있고 긴장하고 불평, 논쟁, 지분거리는 행동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자, 중증 불안. 이제는요,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현저하게 지각 영역이 축소되게 돼요. 오히려 내가 봐야 될 것에만 집중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여기에는 집중을 못하고 누가 옆에서 사부작 거리는 것만 해도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사소한 것에만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합니다. 신체적인 증상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얘가 나오면 바로 중증으로 가시면 돼요. 급격하게 증가한다. 몸을 떨게 되고 몸의 과도한 움직임, 동공 확대, 심한 바람, 설사, 변비 등이 일어나고 문제를 부정확하고 불충분하게 지각하고 지각 영역이 확 현저하게 축소되거든요. 확 축소가 되게 되니까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제대로 판단하지를 못해요. 왜곡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불안을 조절하기 위해 수많은 방어 기전을 이용하게 되고 행동은 자동적이에요.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공황 마지막 단계예요. 이제는 죽을 수도 있을 만큼 불안해요. 극심한 불안 상태. 이때의 공포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오랫동안의 긴장을 바탕으로 해서 갑작스럽게 절정에 이르러 성격이 분열됩니다. 불안을 지금 공포라고 표현했어요. 얼마나 불안하면 공포로 표현하면서 성격까지 분열될까요?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내가 나를 조절하지 못하니 당연히 무력감 느끼고요. 순간적으로 정신증적 상태가 될 수 있고 조절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다. 실제로 죽을 수도 있다. 행동은 이상하고 기괴하고 난폭하고 자신이나 타인에게 신체적인 해를 입힐 수 있어요. 따라서 즉각적인 중재가 필요하죠. 죽을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힐 수도 있는데 당연히 즉각적인 중재가 필요하죠. 불안의 단계 정리하세요. 자, 기억에 해당하는 불안 수준, 니은에 대한 설명, 디귿에 대한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불안,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다. 위협적인 상황에 대해서 방어적인 반응으로서 주관적으로 경험한다. 주관적으로 경험한다는 것은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스트레스가 있다고 해도 누구는 불안하고 누구는 불안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안의 핵심은 자기 보존이다. 자기 보존, 자존감, 정체감, 위협받는다? 균형이 깨진 거죠. 그 균형이 깨질 때 불안을 느낀다. 자, 불안의 증상. 약간의 바람이 있고 근육이 긴장하고 불평, 논쟁, 지분거리는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어느 단계? 불안의 단계 중에 어느 단계예요? 땀이 삐질삐질 나면서 논쟁하고 지분거리는 행동 나타나는 거 중등도죠. 자, 불안을 일으키는 대상에 즉각적인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지각 영역이 좁아져 선택적인 부주의가 있다. 나 지금 1시간 뒤에 치르는 시험밖에 생각이 안 나. 다른 사람이 뭐라 하건 건 난 시험밖에 생각 안 나. 나 이거 당장 지금 이거 봐야 돼. 중등도 불안입니다. 불안을 조절하기 위해서 수많은 방어 기전을 이용하고 행동은 자동적이된다. 방어 기전을 사용하는 거 어디부터 들어가는 거죠? 불안 조절하기 위해서 수많은 방어 기전 사용하고 행동은 자동적이다.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중증 불안 얘기하는 거예요. 특징 좋습니다. 자, 광장공포증이 있고 사회공포증이 있어. 광장공포증은 실제 위험이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대상이나 특정 상황에 대해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광장에 갔어. 공포가 느껴. 내가 이 광장에서 누군가의 보호를 받지도 못하고 여기서 빠져나가지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큰 공포로 다가옵니다. 광장공포증. 행동 패턴은 1차적 이득, 2차적 이득이 있다. 이 광장공포증과 관련해서 1, 2차적 이득을 설명해 보래요.
1차적 이득은 뭐예요? 집을 떠나서 불안합니다. 그죠? 불안해질 것 같아서 안전한 장소인 집에 머무름으로 인해 불안이 완화되는 것이 1차적이에요. 내가 밖에 나가면 광장 공포증 나타나는 거 사람들이 알잖아. 그러니 내가 집에만 있어도 사람들이 봐주는 거죠. 여기에 있었더니 내 불안이 해소됐어요. 그럼 1차적 이득이에요. 불안이 해소되는 건 1차적 이득이에요. 2차적 봐요. 행동의 결과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목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배려해줘요. 내가 집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봐줘요. 심부름도 안 시키고요. 어려운 일 시키지도 않아요. 그것이 2차적 이득입니다. 불안이 해소되는 것 자체가 1차적 이득.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려를 받고 타인으로부터 내가 이득을 얻고 그럼 2차적 이득이에요. 치료 홍수법 사용한다. 한 번에 폭기를 빡 주고 스트레스 빡 주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끔 하는 거죠. 이런 치료법 있죠. 기억하셔야 돼요. 정리하셔야 돼요. 사회공포증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당황하거나 바보스러워 보일 것 같은 사회불안을 경험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게 되고 이로 인해 사회적 기능이 저하되는 정신과적 질환이다. 다른 사람 앞에서 발표를 못하겠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의견을 얘기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 공포증, 사회공포증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울장애랑 성격장애랑 감별해야 돼요. 자, 감별하셔야죠. 자, 우울장애는 사회적 회피, 이 사회적 회피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인 거잖아요. 이 사회적 회피가 나타나는 것 외에도 다른 우울 증상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식욕 떨어지거나 항진되고 잠 안 자거나 많이 자고 우울한 기분을 느끼면서 자, 진단 기준 생각하세요. 그 외의 증상들이 나타나고 성격장애 일부의 성격 문제는 사회화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사회화에 대한 요구의 결핍이다. 자, 대표적으로 조현성 인격장애. 나 혼자 잘해요. 다른 사람들이랑 왜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해. 왜? 요구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랑 잘 지낼 생각조차 없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관심 전혀 없습니다. 얘는요. 잘 지내고 싶어도 두려워서 못하는 거고요. 얘는 그런 요구 자체가 없는 거예요. 확실하게 다르다는 거죠. 감별하라고 문제화됐어요. 우울장애, 성격장애 모두 봤습니다. 자, 12문제 모두 다 풀어봤습니다. 중복되는 문제 살짝 보였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거예요. 정리 잘 하시고 내가 모르는 것들을 확실하게 집어가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B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